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공부 김범곤입니다.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여러분들의 궁금사항 해결해드리는 질문 클리닉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1월 2주차 연금저축과 관련된 다양한 질문사항들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 주제로 채택을 했고요. 그 중에 세 가지 질문을 채택을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연금 개시 이후에 배당금을 2천만 원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 당연히 세금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하나씩 놓고 보면 연금 개시는 언제 할 수 있다? 만 55세 이상,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은 5년 이상이어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배당금을 2천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게 되면요. 우리가 연금 개시한 다음에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서 신경 써야 될 두 가지 중 한 가지, 즉 연간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소득인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는 개념이 듭니다. 자, 그러면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는 개념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세금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선택지가 두 개입니다. 하나는 분리과세 할래요가 있고요. 하나는 종합과세 할래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분리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세율은 16.5%가 되는 겁니다. 대신에 분리과세를 선택했었을 경우에는 그냥 초과분이 아니라 전액에 대해서 16.5% 세금 떼고 끝내면 되는데, 자, 만약에 종합소득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다른 소득이랑 합산돼서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소득이랑 합산돼서 종합소득에 따른 세율 구간이 16.5%다라고 한다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은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고요.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환급세액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세율 구간이 종합소득세 신고했는데 세율 구간이 24%를 넘어가는 구간이다. 자, 이때는 세금을 많이 내고 싶은 사람 없겠죠. 당연히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더 유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사항은 바로 뭐였냐면요. 내가 만약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라고 가정했었을 때 이 배당금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혹은 연금소득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이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사항이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저축 두 개를 설정하는 경우 있습니다. 하나는 세액공제 받은 것, 하나는 세액공제 안 받은 것 이렇게 각각 설정하는데 재미난 사실은 인출 한도는 도대체 각각 적용이냐 아니면 합산 적용이냐. 자, 그러면 인출 한도는 두 개가 있어요. 연금계좌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있고, 자, 두 번째로는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1,500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적용일까요? 아니면은 합산해서 적용일까요?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연금계좌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방법.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없이 인출을 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계좌가 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적용받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적용을 받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세액공제를 하지 않았는데 만약에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이 되어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신청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 영상에서 모두 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가기 앞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하나씩 눌러주시고 이번 시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살펴볼게요. 자, 연금 개시 이후에 배당금을 연 2천 수령하게 되면 이때는 분리과세 되거나 혹은 종합과세 되는 건 알겠는데요. 자, 이것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배당금이 2천 이상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아니면 연금소득 2천으로 신고해야 될까요? 자, 우선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종합과세에다가 이자 배당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요. 일반적인 계좌 안에서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 발생된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합산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 체계로 다시 세금 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근데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된 배당 소득이기 때문에 이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더라도 이때는 이 금융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연금소득으로 보아서 과세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연금저축에서 만약에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수령하게 되면 세금 문제 어떻게 발생되냐면 우선은 연금소득세 과세기준 소득이 있어요. 1,500만 원 이내 수령. 이때는 저율과세됩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세 과세 5.5에서 3.3 나이 기준으로. 그래서 저율과세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연금소득세로 낮게 세금이 과세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자, 만약에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선택지가 있는 겁니다. 나는 분리과세 선택할래요. 16.5% 세금 내고 끝내는 건데 중요한 것은 1,500만 원 초과 금액이 아니고요. 전액에 대해서. 세부담이 좀 클 수 있겠죠. 전액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1,000만 원이다라고 한다면 165만 원이 세금인 거예요.
자, 두 번째로는 종합과세 되겠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연금소득으로 합산해서 타소득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5월 달에 또 한 번 신고를 해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금저축에서 세금을 가장 적게 납부하는 것은 당연히 저율과세 되는 건데요. 자, 인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 안에 있는 전체적인 돈을 일단은 체크를 하시고요. 얘를 나눠줍니다. 어떻게? 11 마이너스 연금 수령 연착. 여기에 1.2 이렇게 곱해 주시게 되면 연간 연금 수령 한도가 계산이 됩니다. 자, 만약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했는데 1,000만 원이 나왔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년에 1,000만 원 미만으로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저율과세가 됩니다. 자, 만약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내가 1,200만 원을 인출했다. 자,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1,200만 원 인출한 거에 대해서 원래는 연금 수령 한도는 1,000만 원이잖아요. 자, 그러면 200만 원을 초과 인출했기 때문에 초과 인출한 것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부과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00만 원에 대해서는 무슨 세금이 붙는다? 연금소득세의 5.5% 또는 3.3%가 과세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지켜야 될 것은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요거를 지켜야 되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이내 금액을 인출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를 계산했는데 2,000만 원이 나왔어요. 오케이, 나는 그냥 2,000만 원을 세금을 줄이면서 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켜야 되는 것은 요거예요. 연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고 수령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2,000만 원을 인출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연간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소득을 초과해서 인출했기 때문에 이때는 초과분인 500만 원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때는 2,000만 원에 대해서 16.5%의 세금을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이때는 2,000만 원 합산해서 다른 소득이랑 합산 후 다시 세금 신고를 한 번 더 해야 되는 이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금을 가장 적게 하는, 적게 납부하는 인출 방법은 두 가지로 모두 다 충족해야 돼요. 하나는 연간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이면서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인출했었을 때 세금이 적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A값이라고 하는 연금 수령이 연금 수령 한도가 연 1,500만 원보다 작다면 이때는 A값만큼 수령했을 때 저율과세 되는 거고요. 자, A값을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그 초과분이 연간 1,500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이때는 몽땅 다 합산해서 16.5%로 분리과세한다든지 아니면 종합과세를 한다든지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A값이 B값보다 크다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수령하지 않았을 때 저율과세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금을 줄이면서 인출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어느 계좌부터 어떻게 인출할지 그러한 방법들도 충분히 여러분들 고민해야 될 필요 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자, 연금저축이 두 개일 때 인출 한도. 자, 관련 질문 먼저 볼게요. 자, 두 개의 연금저축이 있을 때 하나의 계좌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을 했습니다. 자, 이때는 저율과세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계좌는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했대요. 자, 그러면 연금 수령 한도를 초과해서 인출하게 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16.5%의 세금이 붙는 거고,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때는 여러분들 저율과세 됩니다. 자, 다만 각각 적용이냐 아니면 합산 적용이냐 이 부분이 궁금한 건데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일단은 합산은 됩니다. 자, 수령 한도는 각각이지만 합산은 합니다. 그래서 전체 수령 금액이 역시나 연금소득세 과세기준 소득인 1,5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이때 무슨 일이 생기게 된다? 이때는 분리과세를 한다든지 혹은 종합과세를 한다든지 여러분들이 한 가지 방안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 한도는 각각 계좌마다 설정은 되지만 결과적으로는 1년 동안에 인출한 사적 연금 소득이 연간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과세 되는 거고 1,500만 원을 초과했었을 경우에는 이때는 싹 다 합산해서 분리과세 한다든지 혹은 종합과세를 선택해야 되는 구조가 됩니다. 자, 그러면 예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자, A 연금저축이 있고요. 그다음 B 연금저축이 있습니다. 자, A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 미증여 금액이 1억 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운용수익 2천만 원 있고, 그 다음에 B 연금저축의 경우는 세액공제 받은 게 1억 원, 운용수익 2천만 원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A 계좌와 B 계좌를 만약에 동시에 연금 개시 신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때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계산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겁니다. 연금 수령 한도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평가액은 1억 2천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그래서 평가액 1억 2천만 원 동일하고요. 연금 수령은 1차 연도입니다. 그래서 1점이 곱하게 되면 A 계좌의 연간 연금 수령 한도 1,440만 원, B 계좌도 마찬가지로 1,44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실질적으로 자금을 한번 인출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1,440만 원씩 A 계좌 인출, B 계좌도 인출했다. 자, 그러면 A 계좌에서 1,440만 원, B 계좌에서 1,44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총 수령 금액은 2,880만 원이 계산이 되는데 우리가 방금 배운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지만 연금소득세 과세기준 소득 1,500만 원을 초과해서 인출을 하게 된 구조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A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에 대해서 인출한 거기 때문에 A 계좌의 인출 금액인 1,440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두 번째 B 계좌의 경우는 연금 수령 한도 이내 금액을 인출했고 그 다음에 합산했었을 때는 초과되지만 이 A 계좌가 비과세 계좌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일단 1,500만 원, 그러니까 2,880만 원에서 1,440만 원이 빠진 이 1,440만 원에 대한 부분만 1,500만 원의 기준금액이 적용받게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1,500만 원 이내 금액을 인출했기 때문에 B 계좌의 경우는 저율과세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건가? 그 다음에 적용받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세액공제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 1억 원까지는 그냥 자유롭게 인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이때 신경 써야 될 것은 1억 원까지 인출하는 데는 A 계좌는 비과세지만 중요한 건 그 안에 운용이익 2천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천만 원이 빠져나가는 그 시점부터는 연간 연금소득세 과세기준 소득인 1,500만 원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A 계좌의 경우는 세금 없이 최대 1억 원까지 인출이 되는 거고 B 계좌의 경우는 연간 인출 한도 및 연금소득세 과세 기준 연간 1,500만 원 미만을 인출하게 되면 저율과세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출 금액들을 쭉 한번 A 계좌, B 계좌, 그 다음에 총수령 금액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과세 구분을 꼭 하세요. 그래서 A 계좌에서 인출하는 게 세액공제 적용받은 것인지 아니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납입액인지 먼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인출 순서는 꼭 지키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인출 순서는 세액공제 받지 않은 거,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 세 번째로는 운용이익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인출 순서와 그 다음에 각각의 돈의 속성들을 우리가 꼭 한번 확인해서 전체적으로 세금이 어느 정도까지 부과되는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케이스 2번을 잠깐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이 두 개일 때 인출 한도 중에 A 계좌 2천만 원, B 계좌 2천만 원에서 총 4천만 원을 인출했다라고 가정한 경우에요. 요겁니다. 만약 A 계좌가 세액공제 적용받은 연금저축이다라고 한다면 자, 그러면 A에서 2천, B에서 2천인데 몽땅 다 A 계좌도 세액공제 받았고 B 계좌도 세액공제 받았으면 총 수령 금액이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자, 이때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바로 연간 1,500만 원 초과 인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되는 금액들이 모두 다 4천만 원이기 때문에 1,500만 원 초과 인출, 따라서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만약 분리과세를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총 수령금의 4천만 원에 대해서 16.5%인 660만 원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고 세금이 종결되거나 혹은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되는 부분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령금액을 책정할 경우에는 돈의 속성과 그 다음에 연간 연금 수령 한도 1,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인출 계획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요. 사실상 인출을 좀 길게 하게 되면요. 1,500만 원을 넘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짧게 수령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1,500만 원을 넘겨서 수령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일단은 인출 계획에 대한 부분은 일단은 세금을 조금은 덜 내는 게 가장 유리한 방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냥 조금씩 길게 수령할 수 있는 구조가 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일단은 길게 수령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금계좌가 두 개일 때 세액공제 미적용 신청 방법 많이들 질문 주셔서 이번 주에 관련 내용도 포함시켰습니다. 첫 번째 A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미적용 계좌고요. B 계좌의 경우는 세액공제 적용 계좌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해야 될 건요. 자, 금융회사에 일단 연락을 하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연금 계좌의 납부 내역 확인 요청하시면요, 납부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얘는 공제받은 거, 얘는 공제 안 받은 거, 뭐 과세 제외 금액 이런 식으로 다 표기가 됩니다. 회사마다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언급은 안 해드리겠지만 연금 계좌 납부 내역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받아 적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납부 내역을 확인했는데 두 계좌 모두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있다면, 분명 A 계좌는 세액공제 안 받으려고 했는데 둘 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때는 홈택스에 접속하십니다. 자, 그리고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 공제 확인서를 발급을 받으세요. 자, 그리고 나서 금융회사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소득세액을 받은 거와 받은 금액, 그러니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그 차액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 중에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금액이 있다라고 한다면 A 계좌를 적용할지 B 계좌를 적용할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연간 1,800만 원을 냈어요. 근데 내가 600만 원에 대해서 공제받았는데 1,200만 원이 남아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1,200만 원의 공제를 받지 않은 것을 A 계좌에 적용해 드릴까요? B 계좌에 적용해 드릴까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아, 그치. 나는 A 계좌에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A 계좌에 적용 제외시켜 주세요 라고 한다면 이때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 그 다음 인출했었을 때 A 계좌에서는 일단 세금 없이 자유롭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 개시하기 이전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연금 계좌 납부 내역을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다만 납입 기간이 오래되다 보면요, 그리고 일정 금액들을 제대로 납입하지 않게 되면 사실상 어느 해에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기는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다만 세공제 받지 않은 금액과 받은 금액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우리가 계산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금융회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몽땅 다 세액공제 받은 것으로 인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세액공제 받지 않은 금액에 대한 계좌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신청하셨을 때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내용에 대한 질문이 영상을 아마 제작했던 것 같은데 이번 주에 상당히 많이 있어서 이번 시간 영상에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자, 궁금사항들 많이 남겨주시게 되면 영상 제작해서 이렇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영상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